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끌어당김 잘못해서 인생 박살나는 내용이죠. 끌어당김이 뭔지 아시죠? 시크릿이란 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일종의 소원 성취법입니다. 원래 끌어당김의 시초가 네빌 고다드라는 유명한 스승이기 때문에 흔히 네빌링이라고도 하죠. 끌어당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그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했을 때를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그 감정 상태에 머무르는 겁니다. 요즘은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퍼져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끌어당김이라는 용어보다는 창조의 마술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끌어당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끌어당김이 인생을 박살내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끌어당김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둘째는 자신감이 오히려 욕망을 키워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죠. 셋째는 진정한 무의식의 변화 없이 결핍만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차를 끌어당기기로 결심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인이 사고 싶은 차에 집중합니다.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해서 신나게 달리는 상상화를 합니다. 시각화에 몰두하죠. 그리고 그때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만끽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상승하고 그 차와 내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는 그 차를 가질 자격이 충분해 라고 스스로에게 허용도 하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기적처럼 그 차를 갖게 됩니다. 끌어당김을 공부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종류의 기적 이야기, 기적 체험을 수도 없이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죠. 자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차를 기적적으로 끌어당긴 그 사람은 이제는 집을 끌어당기기로 합니다. 왜일까요? 엄청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정말 끌어당김이라는 게 가능하구나.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우주가 나를 전폭적으로 도와주신다니까 이런 자신감과 느낌이 가슴속 깊게 자리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너무 넘쳐서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아주 큰 그런 집을 계약합니다. 그리고 잔금이나 돈은 끌어당김으로 다시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했던 대로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시각화나 느낌을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시각화를 좀 더 생생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드라이브를 하기로 합니다. 기분 전환 차원에서도 자신이 창조한 그 증거인 스포츠카를 타면서 끌어당기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죠. 그렇게 신나게 자신이 끌어당긴 스포츠카를 타고 마구 달리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이 사람은 거의 반신불수가 되고 말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이야기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크기는 서로 다를지라도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모두가 끌어당김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또는 그 핵심을 모르고 열정과 의욕을 앞세워서 덤벼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자신에 대한 감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거나 또는 삶이 진정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끌어당김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무의식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 그 상태에서 본인이 목표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매달렸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무의식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자동차를 끌어당긴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좋은 느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에너지와 그 좋은 느낌으로 자동차는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 즉 자기 감정이 차갑고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는 끌어당겼으나 그 끌어당긴 자동차를 타고 신나게 달리다 사고를 내고 또는 불구가 되는 그런 결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끌어당겼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무의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평소에 내가 나에게서 느꼈던 깊은 감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둠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에 아주 큰 병폐가 있어요.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한다는 겁니다. 작은 끌어당김에 성공하면 당연히 더 큰 것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끌어당기고 싶어 하면서 욕망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 그리고 무의식은 그대로 있죠. 여기에서 엄청난 불협화음과 에너지의 부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면 마음이 그전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끌어당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끌어당기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의식의 근원적인 변화 그리고 인생의 확실한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마음의 힘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끌어당기고 싶은 대상에 집중하면 나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고 삶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그것을 끌어당긴다 해도 그것은 나의 삶을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끌어당김의 순서에 대해서 거꾸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멋있고 아름답게 창조하고 싶거든 끌어당기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나의 깊은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의 눈, 그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삶의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원래 네빌 고다드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가장 뿌리가 깊고 근원적인 끌어당김이죠. 여러분, 끌어당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편지를 마칠게요.